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 속에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미국발 약세 영향과 기관, 외국인 매도 폭탄에 코스피는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밀렸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다수 하락했는데 그 가운데 업종별로는 제약과 방산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지수 오늘도 파랗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54% 하락하면서 2,59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00선이 이탈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0.63% 밀리면서 866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어제 3% 넘게 빠진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1.56% 약한 모습으로 75,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어제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빠졌지만 오늘 0.88% 좀 올라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다 파란색 불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가 0.67%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2차 전지주도 내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54% 약한 모습을 보인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가 0.75%, 네이버가 0.45%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은 1.25% 더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 넘게 빠진 채 출발하면서 26만 3천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2.42% 약한 모습으로 60만 5천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LNF가 0.15% 약보합권, HLB가 2% 넘게 빠진 채 약 3%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0.46% 소폭 밀린 채 출발할 것 같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2%, JYP 엔터테인먼트도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PSP가 1.75% 더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19% 더 크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라는 기업이고요. 이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레퍼런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는 그 교촌 F&B와 그 교촌 치킨 100여 개의 가맹점 대상으로 그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그 포스코 그리고 오스트리아 관련된 그 기업과도 좀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용접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은 레퍼런스가 연계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뭐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그 대기업 쪽이나 다른 기업 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그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그 로봇 공급 그 총판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그 총판에 대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현수막을 봤을 때 협약식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협약식과 플러스 계약이 같이 됐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이제 수치나 그거에 대해서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MOU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대기업들과도 연관점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올해도 굉장히 좀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큐렉소와 그 의료 로봇 관련된 큐렉소와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올해에 대해서 그 매출이 좀 어느 정도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출발점을 통해서도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올해는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터 감속기 부분에 대해서도 내재화 및 테스트에 따른 성공 이후에 외부 매출까지 이제 동사가 고려한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상반기 때는 매출을 좀 일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긴 한데 작년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지금 아직까지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은 한 번 정도는 크게 1월에서 2월 사이에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7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모멘텀이 있네요. 뉴로메카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팅크웨어입니다. 이 팅크웨어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그 지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관련된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요 상표로서는 아이나비 시리즈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의 경우에는 아이나비 시스템즈를 자회사로 좀 두고 있다 보니까 블랙박스와 관련된 연관점도 좀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는 동사가 또 환경생활 과전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는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그 현대차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인 포티투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현대차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포티투닷과 연관성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티투닷의 주요 주주가 아이나비 시스템즈이기 때문에 팅크웨어의 자회사가 아이나비 시스템즈에 따라 연계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 포티투닷의 경우에는 CS2024에 처음 참가를 합니다. 처음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점을 통해서 팅크웨어도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그 포티투닷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가 오히려 참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포티투닷이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로보락이라고 하는 그 로봇 그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추가적인 매출도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기관의 그 순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나오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고요. 위에는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한 10에서 20%까지는 상승을 좀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팅크웨어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18,700원, 손절가는 15,3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1월 4일 목요일 우리 증시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파란불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1,31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WTI 국제 유가는 0.48% 오르면서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테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정부정책 기대감에 출산 장려 정책, 즉 엔젤 테마와 고육주 좀 살펴보면 좋았었던 하루였었고요. 글로벌 IB가 모더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에 따라서 모더나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테마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로 인해서 좀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위기로 개장될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개장합니다. 코스피는 0.57% 하락하면서 2,59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71% 내림세 겪으며 865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종목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0.23%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2만 8,8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이어서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살짝 밀린 채 출발하고 있네요.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만 8,9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해 3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다시 한번 3만 원대 이탈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우선은 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만 원대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5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자, 다음은 YIK입니다. 1.79% 약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6,27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CXL 메모리 동작 검증 성공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어제 급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 상승세 연출하고 있네요. 다음은 AP위성입니다. AP위성은 3.25% 강한 모습으로 시초부터 18,44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우주개발 투자 증가로 수주 증가, 이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20%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고바이오랩입니다. 0.24%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12,43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통합 셀트리온 효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셀트리온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공동 연구 중에 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퓨린 1.29% 하락합니다. 13,8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첨단 소재 업체로 27% 어제 강세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1.29% 약한 모습으로 밀린 채 출발하고 있네요.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현재 6% 넘게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5,98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1.52% 약한 모습으로 4,215원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도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늘 IPO 대여로 또 한 번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셨던 종목이었을 겁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분야 산업용 레이저 기업이고요. 현재 한빈 레이저 29.98% 약 30% 가까운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330원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과 방전 사업으로 2차 전지와 AI 그리고 로봇을 모두 챙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만큼 오늘 데뷔한 종목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 개장하고 지금 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7%, 코스닥 0.6%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간밤에 미국 시장 이틀 연속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후폭풍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삼성전자 관심 주식 1위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도 0.9% 또 추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뒤로 계속 찬밥 신세를 겪고 있네요. 오늘도 1.7% 밀려 내려가고 있고 태양건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센티 펀더 코너에서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SBS 말씀드렸는데 오늘 태형건설은 다시 5%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에코프로머티는 마이너스 2.7%. 최근 신규 상장주는 시장의 흐름에 관계없이 들락날락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투자자의 마음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제주 반도체 최근에 상당히 관심들이 뜨겁죠. 주가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다만 상당한 고평가 국면에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주의 일환으로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예, 다른 게 내려가도 좀 덜 내려가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이따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름을 바꿨죠, 사명을. LS 전선 아시아에서 LS 에코에너지로 바꿨습니다. 히토류도 한다고 하고 해저 케이블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뉴스 모멘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다. 오늘도 플러스 3.8% 이렇게 강세를 장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연이틀 미국 나스닥 밀렸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계속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셀트리온 어제 그저께 너무 힘을 많이 썼네요. 오늘 2%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에코프로 마이너스 1.4%,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비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좀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선물 시장이 어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선물을 많이 팔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거의 17,000계약이나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오늘은 플러스 1,260억 60계약이죠. 순 매수로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어제 많이 팔아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코스피 165억 순매도, 코스닥 297억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벌써 450억. 특히 코스닥을 좀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팔았네요. 그죠? SK 하이닉스만 빼놓고 여기도 네이버 하나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팔합니다. 제일 밑에 HMM 있네요. 오늘 플러스 7.9%. 아까 보니까 흥하해운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같이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로 봐도 지금 빨간 거는 LNF, 알테오젠, HPHP 이쪽으로만 프로그램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약세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왜 빨간가 봤더니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104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0.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어제 안 좋았죠. 근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63억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와 함께 마이너스 1.6% 같은 느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HMM은 오늘 왜 강한가 봤더니 프로그램 순매수네요. 68억 순매수에 플러스 8%. 포스코 DX 갑자기 또 플러스로 돌았죠. 56억 정도 지금 순매수에 1.3%. 지금 하루에도 저기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꼭 증시팔, 증시후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BM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덕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에코프로는 31억, 에코프로 BM은 25억.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제주 반도체 아까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17억 들어오면서 플러스 2.9%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코스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많이 파네요. 43억 팔면서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좀 덩달아서 지금 밀려 내려갑니다. 1.5%. 그러나 저평가,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아가 맞습니다. 현대차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28억 나오면서 2%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신성 델타테크 14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나면서 0.8%. 재룡전기, 우리기술 투자도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밀렸잖아요. 최근에 좀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많이 밀리니까 오늘 7.9%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한 가운데 HMM도 그렇고 흥하해운도 그렇고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홍해 쪽의 그 무역 간의 좀 긴장 고조감이 좀 아무래도 있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란에서 그 예멘 쪽에 굉장히 좀 그 반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운송 지연과 이제 물류비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에서 그 컨테이너사를 좀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흥하해운이든 그 해운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던 것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좀 무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좀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아진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참 야속하게 흘러간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 흥하해운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중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곤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슈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운하들이 막히고 이러는 게 전 세계 경제 공급망에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비용 요소도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까지도 다시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뉴스 플러스 큰 전체적인 정치 경제 상황에서 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리는 와중에 LS 에코에너지 과거에 LS 전선 아시아라고 했죠. 오늘 플러스 1.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뭐 LS 머티리얼즈 상장돼서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왔다 갔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한 최근에 강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 이슈도 있고 뭐 히터로 이슈도 있습니다만 주가 충분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더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는 더 갈 것 같은 분위기는 그러게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LS 에코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는 LS 전선 아시아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아직까지 브레이크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뭐 1위 그 케이블 제조사기도 하지만은 해저 케이블과 또 히토류 산화물 관련된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오히려 좀 크게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신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뭐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도 뭐 지금 뭐 PBR이 4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을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주가의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충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구간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작년 그 22년 때 매출액이 뭐 8천억 정도 되는데 2023년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2022년 때는 8천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아마 7천억 정도 지금 될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좀 좋아지는 편일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 그 개인적인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없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모멘텀 과 또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수급적인 형태가 같이 모여서 올라가는 흐름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소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볼게요. 2차 전지 관련 질문인데 테슬라가 어제도 빠지고 그저께도 빠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에코프로 BM 보니까 오늘 플러스 2% 플러스 1.1% 2%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어제 좀 너무 빠졌을까요? 지금 반등하려는 이런 기운이 있는데 전기차 수요나 전기차 재고나 이런 이슈가 계속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주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개인 투자가분들의 심리가 많이 묻어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밤사이에 그렇게 좋은 이슈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슈가 좀 컸던 게 뭐냐면 이 비아디가 그 판매를 테슬라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일부 충격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 부분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와 더불어 그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기업들이 밤사이에 굉장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좀 흘러가고 있죠. 그러게요. 그거에 대해서 뭐 선반영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만은 이거는 선반영이 된 것보다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 섹터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는 에코프로 쪽보다도 만약에 이제 보시게 된다 한다면 다른 그 실제 수치가 크게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지 에코프로 쪽에는 너무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애정을 갖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다른 쪽도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차분하게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늘 시작할 때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내려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조금 올라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저께 이제 좀 많이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현재 순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후장까지 조금 더 밀릴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이제 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미국 증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FOMC 의사록이 또 이제 또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커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조기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뉴욕 증시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등 이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이제 관련 반도체 그리고 이제 좀 성장주들 기술주들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중장기와 단기 종목을 좀 분산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반도체 업종을 유력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라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상반기까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반도체 업종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 관점에서 보실 때는 뭐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게임 그리고 엔터 쪽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계속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흥하해온 SBS, 제가 오늘 센티멘털 코너,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SBS 떴고요. 롯데관광개발, 풍산, LIG 넥스원, 방산주도 좀 섞여 있네요.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관광개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계속해서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그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상에 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뭐 단기 관점에서 뭐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또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어떠한 동사의 어떤 실적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제주도 외국인의 어떤 그런 관광객 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떤 실적 회복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마카오 중국 쪽에서 이런 이제 사치성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전저점 이하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뭐 9,730원대인데 뭐 지금 가격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는 한 11,5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오늘 특징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좀 살펴봐야죠.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톱5 살펴보겠습니다. 컨텍, 원준, 네오셈, 동훈하나텍, 제주반도체 또 있네요.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제주반도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형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역시도 오늘 이제 최고점을 또 갱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보유자의 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밝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뭐 PC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뭐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헬스케어까지도 계속해서 좀 영역이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 굳이 뭐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15,000원 이하대까지 좀 내려온다면은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까지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급등 종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가공 및 판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5.86% 급등하고 있고요. 12,8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소록스입니다. 2024년 1월 디스플레이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가 소록스, 2위는 미래나노텍, 3위는 LX 세미콘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이죠. 29.94% 상한가 진입했고요. 6,7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우선 주가 어제도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다양한 대형 부품 가공기를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대형 공작기계 업체인데요. 대형 공작기계 사업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63% 급등하면서 4,2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흥고석유입니다. 이팔 전쟁 여파로 정유주가 작년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왔었죠. 다만 오늘은 리비아 유전 폐쇄 관련된 소식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8% 급등하고요. 9,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우선 작년 11월 한일 7광구 공동 탐사 재추진 소식에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중동 지역 불안에 대한 국제유가 폭등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12.51% 급등하면서 19,3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급등주 보니까 국제유가 관련되는 주식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이제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말아준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W게임즈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매수 적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기업입니다. 기타 게임사와는 다르게 이런 뭐 소셜 카지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매출 비중이 한 82%인 만큼 최근 이 커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 이후에 세계 게임 시장의 판도라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콘솔, PC용 게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2017년부터는 이제 모바일 게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바일 비중이 한 45%에서 뭐 48%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콘솔이라든지 PC 게임의 경우에는 따로 이제 또 기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없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 앞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어떠한 그런 시장 성장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좀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운영 방식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안정적인 이런
이런 캐시플로우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뭐 작년 영업이익이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떤 운영 방식을 좀 보게 되면은 게임 자체를 뭐 구매해서 뭐 이용을 하는 이런 일회성 방식이 아니고요. 사실 그 무료로 이제 배포 이후에 게임 내에서 이제 계속해서 과금 유도를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캐시플로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업계에 이제 있는 뭐 타기업과 대비했을 때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 원대로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에서 현재 뭐 캐시미아웃 빙고라는 게임을 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에 따른 좀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 한 100%인데 그 중에서도 뭐 유럽과 미국의 비중이 굉장히 큰 만큼 이번 신작 런칭도 뭐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역대급 실적에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작년 매출액이 한 5,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천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올해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매출은 한 6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200억대 이상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PER이 한 5배에서 6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무상증자까지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1주당 0.2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한 1월 18일이기 때문에 뭐 날짜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뭐 50% 이상의 뭐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뭐 소식도 좀 발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눌리면서 뭐 5,2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 종가 부근이 한 5,500원 부근이죠. 5,500원 이하대에서 분할 관점으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5,5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게임즈 게임주 중에서 참 보기 드문 저평가주죠. 캐시도 많고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다음 주식을 또 화면으로 따라가 봐야죠. 자, 코스맥스 앤 BT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단기로 보실 게 아니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ODM 그리고 OEM 제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 이제 업체들이 수출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좀 포화 상태다 보니까 수출 비중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부터 수출 비중을 기존 이제 62%대에서 지금 현재 65%대로 대폭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수 비중을 오히려 뭐 37%에서 34%대까지 축소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이런 매출 성장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 법인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동사의 호주 법인 매출의 80%가 중국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호주의 건강식품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위스 그리고 바이엘스 등 이런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각각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4위 1위를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뭐 이런 호주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런 호주 법인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매출액이 한 200억대에서 뭐 작년에는 한 800억 700억대까지 뭐 늘어난 상황이고요. 올해는 뭐 많게는 800억대 이상까지도 좀 육박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같은 이런 신흥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의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또 부쩍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뭐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맥스 MBT가 지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도 사실 22년도랑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았지만은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법인을 또 이제 구조 조정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 확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초기에 캐파 확장을 좀 무리하게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4% 그리고 5%대에 그쳤다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법인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생산 캐파를 축소를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400억 생산 캐파에서 한 800억대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로써 적자폭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기존 4~5%대에서 한 7~8%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에 근거하면은 이제 추정 PER이 한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저점을 계속해서 지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한 6,8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은 좀 분할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8,5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나이가 들면서 건강기능식품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코스맥스 MBT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험난했던 2023년 하반기를 뒤로하고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어제 기사로 나왔었죠. 포스코홀딩스 내부 회장 후보 8명으로 선정을 했는데 현재 최정우 회장 좀 제외했다라는 부분 빠르게 관련된 소식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철강 스프레드 축소로 수익성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20조 원, 전년 동기에서는 좀 빠지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1% 넘게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은 8,762억 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당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철광석을 비롯한 탄소강 원재료 가격을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좀 추정을 했었는데 내수 부진과 함께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탄소강 평균 가격가가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 변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판매량 단에서도 12월 해외 물류 차질 영향으로 당초 예상을 하회한 842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철강 가격 하락에 따른 해외 철강 자회사들도 수익성이 조금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요 계열사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의 수익성 악화 역시도 예견된 부분이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은 올해 2분기부터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 철강석 수입 가격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평균 115불을 기록했었던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4분기 평균으로는 129불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말부터는 지난해 연중 최고치인 140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료탄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료탄 가격도 3분기 중반에 급등한 이후에 11월 중순부터 줄고 조정을 받았었고요. 다만 연말로 갈수록 재차 상승세로 전환해 톤당 320불 이상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철강 가격도 짚어봅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 철강 가격은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폭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주요 철강사들, 바오산과 인산강철을 비롯한 주요 중국 철강사들은 1월 대부분의 판재료 가격을 100에서 200위안 인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바오산의 경우 11월까지는 가격 동결을 고수하긴 했었는데요. 12월에 소폭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2개월 연속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1월부터 실수요향 열혈의 가격이 좀 톤당 5만 원 인상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매 단가로 전가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탄소강 스프레드 축소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시면 1분기 스프레드 추가 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철강 수출 가격 상승 전망을 감안한다라면 2분기부터는 탄소강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수익성 역시 개선할 것으로 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투자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역시 74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 철강 수요는 지난해 하반기를 바닥으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험난했던 2023년 하반기를 뒤로 하고 포스코홀딩스 수익성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크게 회복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성장성 역시도 유효하다라는 판단하에 하나증권은 74만 원대 유지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유망 섹터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포스코홀딩스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FOMC 회의록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일 만에 2,600선이 붕괴되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유로메카, 팅크웨어 이렇게 언급이 됐고 따라가 말해서는 W게임즈, 코스맥스, NBT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